두 번째 토론은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 대표이신 장진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보면 항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만 준비한 원고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략히 한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사회주의사는 헌법에 인정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국민의 그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데 사회발전이나 국가발전, 경제발전, 개인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뭐 1차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과연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사회재산권 보장의 형태를 그러면 어떻게 취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항의법이나 법령에 내려가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2월 달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재매규칙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막기 위해서 휴학규정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는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그 자료 54페이지를 참고로 한번 보시죠. 저는 사립유치원하고 똑같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정부 당국에 얘기했던 그냥 그 핵심적인 논거가 이게 기획재정 물령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 거기서 이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원가 산정 방식하고 회계 처리 방식을 그래도 가장 타당한 논거라고 저는 불일치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도 제 주장을 인용하신 분이 계시던데, 지금 사립유치원의 사회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하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 네 가지 기목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경물 비품 단가 상각비하고 시설건물 장기 수는 민주주의가 지금 자료는 불가능하다고 했는 사실 그 엄밀한 얘기로 저는 불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덧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작년 2월 달에 교육부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건축정리권과 수선유지비 등을 교육비하고 정부 지원금 총 수익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5%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원 충족률이 95%가 넘는 시설에 한해서는 5%고 80% 미만의 경우 1%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대단히 불안전하고 불합리한 규칙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거부를 했으라고 보고요. 앞에 총괄원가 개념 방식으로 본다고 하면 건물 비품 각각 상각비나 수선유지 충당 등 비용은 코스트로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건물 설립금에 대한 기회비용은 일종의 쓰잡 보수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경영자의 경영 보수가 이제 프로필로 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여러 경우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지적이 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여에 제한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신 거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적정 투자 보수를 우리가 주장할 때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서는 약 10% 정도를 가상을 했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 공공재라고 하는 수도전기, 가스, 철도, 시내버스 요금에서 평균을 내보면 5.6%를 투자 보수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부가 제시했던 5%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하고 수준율 충당은 당연히 포함이 코스트로 반영이 되고, 기회비용만 따로 5% 이상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객관 타당성을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데 이런 주장할 때 반드시 반대 주장이 그러면 원장 급여 제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 급여가 500만 원 넘어가는 사례를 저는 거의 못 봤는데, 일주일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례도 있다고 관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 지적받는 사실이
피근무 원장 가족의 급여지급 형태도 문제를 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재산권을 확실하게 당당하게 보장받겠다고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원장 급여 적정선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 인출은 이거는 자제 내지는 제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정당하게 투자 보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감가상각 충당금 적립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참고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 수익금액 15% 범위 내에서 기타 관리 운영비를 쓴다고 하는 사례를 어떻게 해놨냐면, 15% 범위에서 지출할 가능하게 감가상각 빼고 건물 임대료, 차량 할부금 이자, 그 다음에 건물 신축 시에 차입금 이자 이렇게 15%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현실에서는 수익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사례가 없고,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임대 유치원의 건물 임대료 인정한다고 하면 자가 소유 유치원의 경우도 건물 임대료에 준하는 이런 사용료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회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옆에 또 공행여사님 앉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사건 주장이라고 하면 청문회에서는 다들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당론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반드시 설립 경영자의 투자 보수를 따라 항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행정 직원이나 또 자녀가 교사로 등록돼 있다. 다른 교사는 호봉에 따라서 200만 원, 210만 원 올라가는데 원장 자녀 교사는 1호봉에 300, 350을 가져간다. 뭐 이런 경우는 저는 비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떤 자율영화 측면에서 내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이번 기회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계속해서 사회재산권 주장보다는 그 공공성 주장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 대한 제시가 나는 여러분들 손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보수 적정성, 가족 비근로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의 어떤 그 삼가 지향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당한 감가상각 충당금의 적립된 충당금은 재건축은 현재 쓰여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전환도 저는 필요할 때다. 그렇게 보고,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윤 회장관은 공공성에 대한 답변, 자세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화를 못 하겠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소위 사립유치원이나 유아교육제도 전반적인 혁신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 강화론밖에 없잖아요. 박영규 3법을 통해서 유치원 운영 비리 철저히 처벌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휴원, 폐원 이런 과정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등등 규제 강화론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국공립 40% 증축론인데 저희 지금 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국공립 40% 3년 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자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비용 대비 가성비 만족도 효율성 따져보자. 국공립만 99만 원 세금 치고 사립은 33만 원 주네. 이게 공공성이 맞냐? 소위 얘기는 정부의 지원의 강화, 지원의 확대도 공공성 강화의 중요한 축인데 정부의 공공성은 지금 비틀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 공략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는 양질 유아교육을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에 합당한 논리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내놓는 규제 강화 일변의 공공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 모두가 공정하니 공평하니 국가의 세금 지원을 받고 유아교육의 기회 균등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선택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는 여러분이 내야만이 그걸 보고 중도 보수의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사립유치원 얘기가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논의 장이 만들어지고 종교에서는 여러분의 사회재산권 보장에 기초한 정당한 운영의 어떤 합리적인 틀이 만들어진다. 회계 투명성만 얘기할 때 운영의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드는 작업도 지금 좀 하시면서 무함 반대도 해야 되고 대체법안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